안녕하세요. 10분 동안 10분 즐기는 딥러닝의 에디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공신경망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에 이어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공신경망이란 무엇이고 인공신경망의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인공신경망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행렬 또는 텐서의 연산이며 이러한 행렬 또는 텐서의 특성에 따라서 인공신경망의 구조가 어느 정도 제약을 받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공신경망의 계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x라고 하는 임의의 입력값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y를 어떻게 출력할 것인가 입니다. 예를 들어서 x라는 값이 3하고 1이 있다라고 할 때 weight를 그냥 아무렇게나 설정을 하게 되면은 y라고 하는 값이 예를 들어 100이라든가 아니면은 마이너스 1과 같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weight를 조정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값, 예를 들어서 3이 들어가면 1이 나온다 라고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요 웨이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웨이트를 찾아가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웨이트를 찾아가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원하는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 구성요소인 가중치와 편향이라고 하는 것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신경망이 있다라고 할 때 x라고 하는 이런 값들에 대해서 y라고 하는 출력값 1과 0이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출력하도록 그 사이에 있는 웨이트 벡터와 가중치 벡터의 값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정하는 방법을 학습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학습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 값을 이용해서 인공신경망의 학습에 필요한 값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역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어로는 역전파법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 따로 컨텐츠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방법은 굉장히 원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랜덤 방법입니다. 랜덤 방법은 말 그대로 가중치와 편향의 값을 무작위로 조정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작위 조정을 통한 학습 방법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 규칙은 바로 업데이트 규칙인데,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하기 전에 가중치를 W1이라고 하고 조정을 하기 전에 바이어스를 B1이라고 할 때 그것들에 의해서 나온 값을 Y1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Y1은 예측값인 거죠. 최종적으로 나오는 예측값이고, 그 다음에 이것과 랜덤 무작위로 조정을 한 값을 W2라고 하고 바이어스는 B2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이 W2와 B2에 의해서 나온 조정된 가중치와 조정된 바이어스에 의해 나온 값을 Y2라고 했을 때 이 Y1과 Y2를 비교를 해서 이 Y2가 더 나은 값이다 라고 하면은 W2와 B2, 그러니까 조정된 가중치와 조정된 바이어스 라고 하는 값을 선택을 하고, 만약에 Y1이 더 좋은 값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대로, 그러니까 업데이트 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이러한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 중에 하나가 Y1과 Y2 중 어떤 게 좋은 값인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설정한 레이블 Y라는 것과 각각의 예측값인 Y1과 Y2 간의 차이를 구하게 되는데요. 즉 Y와 Y1 간의 차이를 구하고 Y와 Y2 간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이 두 개의 차이 중에서 그 차이가 가장 적은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차이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값, 요 Y1과 Y2라고 하는 예측값이 레이블인 Y와 거의 비슷해진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1과의 차이인 D1과 Y2와의 차이인 D2라고 하는 두 각각의 차이값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D2가 더 크다 라고 하면은 Y1이 Y2에 비해서 Y에 조금 더 가깝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Y1이 더 좋은 예측값이 되고 Y2는 Y1에 비해서 덜 좋은 예측값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D1이 더 크다 라고 하면은 Y와 Y1의 차가 Y와 Y2의 차보다 더 크기 때문에 Y2가 Y에 조금 더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
를 계산하는 것을 로스를 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로 에러를 구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y라고 하는 게 원래 나와야 될 건데 y2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간격, 에러가 생겼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랜덤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가중치와 바이어스 값을 랜덤하게 조정을 합니다. 랜덤하게 값을 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기존의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를 WT, BT라고 한다면 이것에 의해서 나온 예측값을 구하고 그것을 Y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랜덤으로 조정된 1번 방법에 의해서 조정된 WT 플러스 1과 B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임의의 조정값들을 바탕으로 나온 값을 YT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이 YT와 YT 플러스 1 이것들을 각각의 값과 Y 간의 차를 구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값과 Y 간의 차를 구해준 다음에 이 차를 뭐 dt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요 dt하고 dt 플러스 1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dt 플러스 1이 더 작다라고 하면은 변경된 가중치를 인공신경망의 가중치로 선택을 해주고 만약에 반대로 요 dt가 더 적다, 그러니까 dt 플러스 1이 더 크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바이어스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법을 취해줍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젬플과 마찬가지로 x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다음에 y라고 하는 레이블,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값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 사이에 있는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를 임의로 이렇게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웨이트를 0으로 일단은 세팅을 하고 바이어스는 1로 이렇게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할 경우에 이렇게 행렬 계산이 각각 되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은 1, 1이라고 하는 2차원 벡터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것과 우리가 미리 설정한 레이블 간의 차이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를 구할 때 이 차이를 구하는 방법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번 예제에서는 간단하게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뺄셈 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절대값 씌우고 그 값들을 각각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첫 번째 요소와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두 번째 요소와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고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나온 값들에 대해서 더하면 최종적으로 차이라고 하는 값을 산출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과 프레딕션 값의 차를 계산해 보면 1-1은 0이고 그 다음에 0-1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것을 각각 절대값 씌운 다음에 더해주게 되면은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요것을 로스 또는 에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값을 랜덤으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으로 조정을 해서 기존에 0으로 초기화되어 있던 값을 각각의 요소들을 1로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랜덤하게 변경을 한 다음에 행렬 연산을 똑같이 해주게 되면은 21, 0이라고 하는 2차원의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과 우리가 설정한 레이블 간의 차이를 구해주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구해주게 되면은 1-21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0이 되고 0-0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절대값 씌운 다음에 더해주게 되면은 2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초기화된 웨이트와 바이어스에 의해 나온 y값과 레이블 간의 차를 계산했을 때는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는데 두 번째 변경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바탕으로 나온 값과 레이블 간의 차이를 계산해 보니까 2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변경한 후의 값이 더 에러가 크게 나왔는데 에러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정답과 더 멀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랜덤으로 변경된 값이 더 좋지 않은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랜덤으로 변경하면 안 되고 변경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변경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변경을 해보면은 각각 계산을 해서 구해주게 되면은 0, 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기존에 초기화된 값은 1,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는데 요 변경된 값은 0, 0이 나오는데요. 요것과
레이블 간의 각각의 차를 구하게 되면은 똑같이 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같은 거리다 라고 할지라도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웨이트하고 바이어스의 값이 같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으로 산출된 프레딕션 값도 같을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구해진 에러 값도 같겠지만, 그러니까 요게 같으면 요게 같지만 반대로 에러가 같다라고 해서 웨이트하고 바이어스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뭐 100번이라든가 아니면 1000번 여러 번 거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어떤 특정한 값이 산출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 예시에서는 이렇게 값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요것을 직접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0.99 하고 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요것과 그 다음에 레이블 간의 차를 구하게 되면 0.01 로 굉장히 작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요 초기화된 값, 기존의 값에 비해서 요 값이 더 좋은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원하는 결과, 그러니까 Y라고 하는 레이블 원하는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조정해 나가는 이러한 방법을 학습이라고 하고,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랜덤으로 변경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방금 전에 살펴본 예제를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을 클래스 형태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init이라고 하는 부분은 클래스를 초기화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스트럭처, 그러니까 그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의 구조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웨이트로는 레이어 1, 그러니까 하나의 웨이트가 있고, 바이어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바이어스가 있도록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초기화를 할 때에는 초기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mp.0하고 mp.1을 사용해서 웨이트는 모든 값을 0으로 초기화하고 바이어스는 시작할 때 값을 1로 초기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mp.normal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초기화 방법들로 대체해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산이 진행되는 부분이 바로 요 콜 부분인데요. 요 콜 부분은 예를 들어서 ANN이라고 하는 객체 클래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요거를 뭐 ANN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ANN 괄호하고 여기다가 입력값을 넣게 되면은 출력값이 나오게끔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걸 호출하는 함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다가 실제 계산이 실행되는 과정을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 위에 부분은 여기서 입력값 중에 하나의 웨이트하고 바이어스가 none이면은 제로하고 1으로 초기화된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를 쓰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설정을 한 이유는 요 미니마이즈 과정 뒤에서 살펴볼 요 과정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보편적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계산이 진행되는 부분은 요 세 줄입니다. 그래서 요 세 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텐서라고 하는 입력값과 그 다음에 웨이트라고 하는 가중치가 서로 매트릭스 곱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나온 값을 텐서로 다시 재정의해주고, 그럼 그것에다가 바이어스라고 하는 값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바이어스 값을 더해주고 그것을 마찬가지로 또 텐서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요것을 액티베이션 함수를 통과시켜주면 되는데요. 요 액티베이션 함수는 뭐 여기 렐루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보면은 렐루가 어떤 함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mp.where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었는데요. mp.where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 인자로는 컨디션이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인자로는 만약에 이 컨디션을 충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고, 충족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요 값을 인자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텐서가 0보다 클 경우, 그러니까 텐서 안에 있는 값이 뭐 예를 들어 1, 2, 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할 때, 여기서 0보다 클 경우에는 텐서 그대로 한다라는 것은 유지시켜 준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0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아웃풋 값은 1, 2, 3, 0 이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요 함수이고, 요거를 우리가 흔히 렐루 함수다 라고 합니다. 렐루 함수는 Rectified Linear Unit의 약자로서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함수, 액티베이션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값, x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클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y는 x
라고 하는 값을 나타내고 0보다 작은 범위에 있을 경우, 그러니까 도메인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을 출력하게끔 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요 np.where 텐서가 0보다 크면 텐서고 아니면 0이다 라고 하는 게 요 렐루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요 렐루라고 하는 함수를 요 텐서에다가 적용을 시켜줍니다. 지금까지 뭐 객체를 생성했을 때 초기화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실제 계산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그 정의들을 바탕으로 실제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자로서 입력값 xinput이라는 것과 ytrue, 이것은 레이블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input과 레이블을 입력을 해주고 반복할 횟수를 입력을 해줍니다. 반복할 횟수를 epoch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epoch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에포크만큼 반복을 해주는데, 우선 첫 번째로 self x input 이라고 하는데, 요 self라고 하는 것은 요 객체의 자기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호출이 되는 거고, 요 call이라고 하는 연산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input이라고 하는 입력값을 넣어주면은 실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것과 레이블 간의 로스를 계산을 해주는데, 요 위에 로스를 보면은 우선 ytrue와 ypred 값을 뺀 다음에 그것을 스퀘어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제곱을 해주는 거고, 그것을 제곱한 값에 대해서 각각 제곱을 했으면 그 값을 더해주는 게 바로 최종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의해서 로스가 산출이 되게 되는데, 요거를 different original 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아래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요 new weights라고 하는 복사된 웨이츠에 대해서 각각의 키값들을 뽑아낸 다음에 new weights의 그 키값에 해당되는 그 레이어의 값에다가 더해주게 됩니다. 더해주게 되는데 무엇을 더해주냐라고 하면은 np.random.normal 해가지고 정규분포를 따르는 랜덤 값을 추가를 해줍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곱하기 np.random.int라고 하는 것까지 추가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빠른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붙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랜덤으로 값을 생성해서 그 값을 기존 웨이트, 그러니까 new weights의 기존 웨이트 값에다가 더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이어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존 바이어스에다가 랜덤 값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new bias라고 새롭게 정의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weight하고 bias를 바탕으로 예측값을 산출했는데, 요 콜 함수를 활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weight하고 bias에 대해서 none이었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new weight하고 new bias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weight하고 bias가 new weight하고 new bias가 되겠죠. 그래서 연산이 진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변화된 웨이트에 의한 예측값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 예측값을 바탕으로 마찬가지로 요 위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로스 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과정을 끝내면은 최종적으로 different original 이라는 것과 different new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이 산출이 되게 되는데, 요 두 개의 값의 크기를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이 만약에 더 크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로스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레이블, 우리가 출력하려고 하는 값과 더 멀다, 그러니까 더 거리가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존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랜덤 값이 추가된 웨이트와 바이어스로 대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프린트 같은 경우는 그냥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요거를 실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실제 실행하는 부분이 요 부분인데요. x하고 y는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ANN 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는 입력이 4인 벡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4라고 설정을 해 놓았고, 최종적으로 아웃풋은 크기가 1인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준 것을 소문자 ANN 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에포크를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에포크를 설정하고 미니마이즈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x라고 하는 입력값과 y라고 하는 레이블 값을 넣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에포크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이 에포크 수만큼 반복적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처음에 이니셜 한 부분에서는 웨이트가 00,
00이라고 하는 값으로 나오게 되고 바이어스는 1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요 초기화된 값에 의해서 아웃풋을 출력을 해보면은 1,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x에 대해서 모두 다 y를 1로 출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이 되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던 인공신경망이 학습을 거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출력 값을 이렇게 런드 에포크 몇 번째, 그냥 웨이트하고 바이어스 아웃풋 이렇게 똑같이 출력을 해보았는데, 확인을 해보면은 웨이트와 같은 경우는 0.849, 뭐 2, 마이너스 12.58, 3.6 등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3.76 이런 방식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아웃풋 값을 확인을 해보면은 0.99, 그 다음에 0 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기존에 나오기 원했던 값인 1, 0과 굉장히 유사하게 되었죠. 그래서 학습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0번의 에포크를 거쳐서 이렇게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았고요. 중간중간에 로스를 보면은 여기 로스가 출력이 되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신경망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학습 방법 중에 가장 쉬운 학습 방법 중에 하나인 랜덤 학습을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